제 이름은 박경욱, 올해 65세입니다.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혼자 아들 윤석이를 키워왔죠. 남편이 아플 때가 생각나네요. 병원비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도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당신만 고생하네.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남인가요? 빨리 나아서 다시 함께 일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례식 날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윤석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는 아빠 대신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더욱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나 봐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일하면서 자격 취득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시험 어땠어요? 아이고,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까지 썼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합격하겠지? 다행히 합격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어르신들을 돌보며 아들 학비를 마련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치매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분이었죠. 경호가, 너는 정말 천사 같다. 내 자식보다 더 잘해주는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돈만 주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너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그 할머니와 같은 처지가 될 줄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온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지영이에요. 임신 5개월이라고 했더군요. 제 첫 반응은 당황이었지만 곧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지영아, 앞으로 고맙다. 우리 가족이구나. 엄마라고 불러도 돼.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첫 번째 요구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마련해 주시죠. 요즘 전세도 비싸던데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억?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요양보호사로 1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죠. 결국 저는 그동안 모은 돈 2억을 아들 전세금으로 내줬습니다. 손녀 민지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로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신생아실 면회는 가족만 된다고 해요.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규정이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친구들은 다 왔었거든요. 민지가 3개월쯤 됐을 때 처음으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야. 할머니 보고 웃어볼까? 신기하게도 민지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이란. 하지만 며느리가 바로 아이를 빼앗았어요. 아, 지금 수유 시간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 예방접종을 했다, 잠들었다. 민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며느리가 전세금을 빼서 장사를 한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 내 뜻과 상관없이 학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에서 하얀 아기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애미야? 밀크요. 민지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요. 너 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다는 거 알잖아. 아, 그거요? 알죠. 근데 들어보니까 알레르기 있다고 다 고양이 못 키우는 거 아니래요. 청소랑 환기만 잘하면 괜찮다던데요. 정 힘들면 어머니가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요즘은 알레르기 약도 잘 나와서 약만 드시면 문제없이 키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제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고양이를 피해 다녀야 했고, 증상이 심할 때는 독한 알레르기 약까지 먹어야 했죠. 며칠 후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손녀 민지와 며느리가 야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나가시는 거야? 민지의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원래는 고양이 때문에 나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시네. 나 할머니 냄새나고 불편해서 싫다고 했잖아.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는 그런 티 내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할머니가 너 학원비 내주시는데 좋은 척 해야지. 사실 할머니 쫓아내려고 고양이 데려온 거였는데 하필 효과가 없네.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양이를 데려온 진짜 이유가 저를 내쫓기 위해서였다니.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지 영어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렇게 비싸? 요즘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그래요. 그리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은 미술학원, 그 다음은 수학학원. 어느새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민지가 친구들한테 뒤처져요. 요즘 애들은 다 배우는데 제가 한 달 요양보호사로 버는 돈이 22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100만 원을 손녀 학원비로 보내줬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딱 한 번, 돈 받는 날에만 고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하와이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하와이? 좋겠다. 나도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도 가고 싶으시구나. 그럼 같이 가요. 정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데. 어머니도 쉬셔야죠. 아들도 덩달아 좋다고 했어요. 엄마, 하와이 정말 좋다던데. 같이 가서 가족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만들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항공료는 어머니가 내셔야 해요. 저희도 빠듯해서.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한 거니까. 그리고 호텔 방도 따로 잡을게요. 어머니는 싱글룸으로요. 저희는 신혼여행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무언가 이상했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짐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캐리어는 직접 끌고 오세요. 어머니는 이코노미고 저희는 비즈니스예요. 민지가 어려서 편하게 가야 해서. 비행기 안에서 홀로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물었어요. 혼자 여행하세요? 아니요, 가족과 함께. 그런데 그들은 비즈니스석에 있어요. 스튜어디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물었어요.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나요? 며느리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저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째 날 해변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스노클링 하러 갈 건데 민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짐도 좀 지켜주시고요. 하와이에서 도난이 많다던데 카메라랑 지갑 다 여기 있거든요. 아들 부부는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 바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뜨거운 모래 위에서 민지와 함께 짐을 지키고 있었죠.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함께 바다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와 함께 물놀이하는 모습들.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는 바다에 안 들어가? 할머니가 짐 지켜야 해서. 왜 할머니만 짐 지켜요? 아빠 엄마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국인 가족이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할머니만 혼자 짐 지키고 있는 게 이상해 보였나 봐요. 2시간 후에야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스노클링 정말 좋더라. 나도 바다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수영 못 하시잖아요. 위험해요. 그런 건 핑계였어요. 얕은 곳에서라도 발을 담글 수는 있었을 텐데. 저녁에는 야시장에 갔습니다. 하와이의 유명한 알라모아나 야시장이었죠. 어머니는 피곤하실 테니 호텔에서 민지랑 쉬세요. 나도 야시장 구경하고 싶어. 어머니가 가시면 민지는 누가 봐요? 남편이랑 모처럼 술 한잔 하면서 기분 좀 내려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 어머니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호텔방에서 민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시장의 불빛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는데 민지가 졸려한다며 일찍 재웠어요. 그리고 혼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죠. 카톡으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아들 부부가 야시장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 둘만 찍은 사진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니, 민지 잘 자고 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야시장은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도 가고 싶으셨을 텐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같이 가요.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그때도 알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쇼핑 좀 할 건데. 민지가 지루해할 것 같아서 어머니랑 푸드코트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지랑 나도 쇼핑 따라가면 안 되니? 구경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따라다니시면 민지 챙기기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푸드코트에서 민지와 함께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저를 보더니 수군댔습니다. 저 할머니 혼자 애 보고 있네. 자식들은 어디 갔지?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할머니를 애 보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3시간 후에야 아들 부부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생각보다 쇼핑할 게 많더라고요. 뭐 샀어? 지영이 옷이랑 가방, 화장품. 그런 거예요. 제가 사고 싶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만 다이아몬드 헤드 다녀올게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너무 힘든 코스라서. 어머니 체력으로는 무리예요. 그럼 나는 뭐 해? 호텔에서 쉬시거나 근처 산책하세요. 체크아웃도 어머니가 해주시고요. 또 혼자 남겨졌어요. 마지막 날인데도 저 혼자였죠.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 여행 즐거우셨나요? 네. 가족 여행. 하지만 정말 가족 여행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저는 또 짐을 지키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하와이 여행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행이었나? 나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였잖아.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 여행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민지 봐주셔서 저희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편하게 쉬었다고. 네. 신혼여행 못 간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기분을 느꼈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그러면서 작은 기념품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하와이 자석이에요. 냉장고에 붙이는 조그만 자석 하나였어요. 아마 $1였을 거예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짐을 지키고 있거나 민지를 돌보고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와이 가족여행 부러워요. 시어머니도 같이 가셨나 봐요. 효부시네요. 며느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민지 봐주셔서 저희가 편했어요. 히읗히읗. 그 답글을 보는 순간 제 역할이 뭐였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항공료랑 호텔비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몫이 380만 원 나왔어요. 뭐? 어머니 항공료, 호텔비,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식사비도 냈거든요.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결국 돈까지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료로 민지를 돌봐준 건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 당하고 살 순 없다고. 결심이 서자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갔죠. 사장님, 이 집을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요즘 이 동네가 핫해요. 지하철 연장 때문에 12억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하니까 10억 정도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혹시 이사 가실 생각이세요? 네, 사정이 생겨서요. 그날 오후부터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빨리 계약을 마칠 수 있는 사람과 서둘러 계약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마당이 딸린 작은 주택을 하나 마련했죠. 이사를 마친 후 저는 텅 빈 아들집 식탁에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윤서가, 지영아, 민지야. 엄마가 이 집을 팔았다.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더라.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마이너스 엄마가. 이틀 후 제 핸드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40통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엄마, 장난하는 거죠?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 진짜 집 팔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민지예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가 여행 갔다 오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해요. 그래,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모셔줘서 고마워야 하나?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산 게 모시고 사는 거니? 어머니, 제발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니?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뭘 했는지 기억해봐라. 하와이요? 가족여행 잘 다녀왔잖아요. 가족여행? 나는 그냥 베이비시터였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호텔에서 직원이 가족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영어로 그녀는 그냥 저희를 도와주고 있어요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린 사진 봤어. 가족여행이라고 해놓고 내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 그건 댓글에 뭐라고 답글 달았는지도 봤어. 어머니가 민지 봐줘서 편했다고.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여행비 380만 원 달라고. 내가 무료로 민지 돌봐준 거는 계산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그것뿐이야? 고양이 얘기도 다 들었다. 어머니가 들으셨다고요? 너하고 민지 둘이 야식 먹으면서 한 얘기. 고양이로 나 쫓아내려 했다는 거, 냄새난다고 싫어한다는 거.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내 집 팔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야.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 누가 가족이냐? 처음부터 나더러 가족 아니라고 한 건 너 아니었어? 제가 말 한 번 서운하게 했다고 삐져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냐? 내가 돼지죽을 먹든 개밥을 먹든 신경 한 번 안 쓰던 인간들이 왜 벗겨 먹을 호구가 없어지니 아쉬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를 해라. 내가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너희 밥으로 사는 일은 없을 테니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다음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 지영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민지도 학교 못 가고 있고요. 그건 너희 일이야.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지영이한테도 혼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잘 모실게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럼 엄마는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살아봐라.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아들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나중에 말해줬어요. 아드님 부부가 와서 저희 가게를 한번 뒤집어 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실수로 판 거라면서 전부 취소하라고 난리였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까지 불렀어요. 아들 내외는 길 건너 재개발 예정지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과 며느리가 고향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하와이에서도 고양이 일도 모든 게 다 잘못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정말 철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와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 직원이 가족이 함께 오셨나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저 사람은 그냥 저희를 도와주러 왔어요 라고 영어로 했잖아. 그건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었던 거지. 하와이까지 가서도 무료 베이비시터 역할만 한 거고.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며느리가 하와이 여행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거예요. 필요 없어. 나 이제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너희가 정말 변했을 때나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니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상추, 고추, 가지.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직접 기르죠. 가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서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안부 문자가 와요.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요.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문자도 왔어요. 엄마, 제가 하와이 사진들 다 지웠어요. 그리고 민지한테도 할머니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언제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와이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서 혼자 짐을 지키던 모습, 호텔방에서
민지와 둘이서 야시장 불빛만 바라보던 밤.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380만 원을 달라고 했던 며느리. 제가 무료 베이비시터였다는 걸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그 뻔뻔함.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어제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여행을 할 거예요. 아무도 제게 짐을 맡기지 않을 거고, 저를 도우미 취급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답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겪은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꿈꾸던 해외여행이 그런 모욕으로 얼룩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며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